예, 뭐 여학생들이 앞에 상무 캠퍼스에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게 어렵습니다 해요. 뭐 쉽다고 한 적 없어요. 어려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네요. 일단 먼저 프레셔 압력입니다. 유체가 깊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압력 P는 유체密도 로우에 대해서 GH 이렇게 계산됩니다. 즉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뭐하다고 압력이 커지게끔 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밀도의 영향을 받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베르누식은 어떻습니까 하면 압력 플러스 2분의 1 로우 V 제곱 플러스 로 GH 값이 일정해야 하는 이런 식인데요. 저번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요 변에다가 약간 뭐 꼼수를 풀어서 델타 V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해요. P의 델타 V 이거는 우리는 연력학에서 워크 일로 많이 표현되는 놈이에요. 그리고 로의 밀도의 델타 V 약 부피가 변화했다는데 뭐 어차피 그건 부피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밀도가 부피면 질량이에요. 2분의 1 mv 제곱 운동해지죠. 로의 델타 V 질량 m입니다. mgh입니다. 위치해집니다. 결국엔 유체가 흘러가면서 유체 내가 뭔가 일을 했다면 뭐가 변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 식을 일정하던 식을 그래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의 제곱 플러스 로즈 H1 이것을 P2에 대해서 2분의 1 로 V2의 제곱 플러스 로즈 H2로 보았다면 P1에서 P2로 압력이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 하겠다고요. 일을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뭔가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엔 역학 에너지의 변화량, 역학 에너지의 증가량을 볼 수가 있었잖아 했었습니다. 지난 수업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높이 H1에 대해서 질량체 M에 대해서 어떤 V0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힘 F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H2의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델타 H만큼의 얘가 일을 하게 해준다면 워크 일은 F 곱하기 델타 H 이만큼의 내가 일을 하게 됐다면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증가 또는 뭐 감소량이 있었겠죠. 이 알짜긴 mg라는 중력보다 더 큰 힘을 걸어줬다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증가가 있었겠고 그지 못하다면 감소량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2017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고사의 맨 마지막 문제네요. 입시물리책으로 페이지 164쪽입니다. 그리고 같이 단면적이 2S에서 S로 변하는 이런 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께 D인 피스톤이 밀도가 서로 다른 액체 A, B, B는 빨간색으로 표현해놨네요. 그렇게 놓여 정지에 있답니다.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정지에 있답니다. 파스칼 원리를 통해서 이쪽에서 걸린 압력이나 여기서 걸린 압력이나 서로 같겠죠. 마찬가지 여기서 걸린 압력이나 여기서 걸린 압력, 이쪽에 걸린 압력이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A와 피스톤 밀도를 했습니다. A의 밀도는 로우를 썼습니다. 인쇄로 A는 로우의 밀도를 가지고요. B의 밀도는 아직은 주어져 있지는 않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피스톤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6로우의 밀도를 가지고 있더래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요? 로즈 H 계산되잖아요. 파스칼 원리 높이가 동일하다면 이쪽에 걸린 압력 표현과 여기 압력 걸리기 뭐하대? 똑같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차피 이쪽에 있는 흰색 이 여기서 눌러주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차이 납니까? 여기 빨강색으로 즉 B가 눌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B가 눌러준 압력이니까 로우 B가 눌러준 압력의 G 높이가 얼마 됩니까? 하면 4D네요. 는 하겠습니다. 흰색의 A가 3D만큼 눌러주고 있네요. 그리고 노란색이 D만큼 눌러주고 있습니다. A가 눌러준 것은 로우에 A가 눌러준 것은 밀도 로우에 A의 밀도 로우였습니다. G 3D 눌러주고 있었고요. 실린더는 밀도가 6로우였습니다. G에 두께는 D였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은 뭐하다?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 요 B의 밀도에 대한 정보를 로 B의 밀도에 대한 정보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산수 계산해 보면 9죠. 4분의 내려가니까 4분의 9로만큼의. 그래서 A보다는 4분의 9배나 더 큰 밀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제 2S 면적 이쪽에서 속력 V로 움직인다고 하네요. 속력 V로 움직이다 나니까 밑에 있는 B 액체의 위치가 이렇게 변화됐고 그 두 사이의 높이 차이는 2H, 3H만큼 나오고 있는 와중이에요. 확인됐습니까? 2V 이쪽에서 V 속력을 주고 이 V가 얼마니?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속 방식 통해서 2S의 면적을 V로 간다면 S의 면적은 얼마의 속력을 합니까? 2V 속력을 갔어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이놈 상황과 이놈 상황에 대해서 베르누의 식을 왼쪽 상황과 오른쪽 상황이 서로 같습니다는 베르누의 식을 써볼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분의 1로 속력 V의 제곱이었고 여기는 2분의 1로 속력 2V에 대해서 제곱을 쓰고 있습니다. 높이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 ρGH 파트는 신경 쓸 거 없죠. 자, 지금은 우리는 요게 높이가 같은데요. 더 뒤에 넘어가면 문제가 좀 더 더러워지면서 15번 같은 경우에 높이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짜증이죠. 어쨌든 ρGH 파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압력 파트가 필요하겠네요. 압력 계산하는 것은 ρGH 됩니다. 배로의 기본은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밀도 큰 놈을 위로 끄집어 올릴 정도로 압력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쪽에 압력이 더 커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P를 쓰겠습니다. 어차피 플러스 P가 이쪽에 있는 건데 마이너스 P 내 습관이라서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왼쪽에 쓰는 게 좋고 어떨 때는 오른쪽에 쓰는 게 또 좀 좋을 때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압력 P는 어떻게 쓸래? 일단 ρGH인데요. 여기도 유체가 담겨 있잖아요. 여기도 유체가 담겨 있어요. 로라는 밀도를 가진 A의 유체가 담겨 있어요. 됐습니까? 요 높이까지는 어차피 신경 쓸 건 없겠고 3H에 대해서 B의 요게 4분의 5인가? 4분의 9로를 가진 놈과 여기 로를 가지다 보니까 압력 P라는 ρGH 대신에 두 쪽에서 양쪽의 압력 차이를 쓰겠다고요. 압력 차이. 압력 차이면 델타로에 대한 G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델타로는 B의 밀도와 A의 밀도의 차이를 제시하겠습니다. 4분의 9로와 로니까 이 부분 파트는 마이너스 4분의 5로가 되겠죠. G를 쓸 수 있겠고 높이 차이는 3H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게 압력에 대해서 뭐 우리가 P1, P2 했는데 마이너스 델타 P를 쓰면서 또는 마이너스 델타 로의 GH 이렇게 쓰면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H는 3H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전개시켜볼까 하겠습니다. 속력 빠르면 압력이 작아진다. 이 패턴이에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요 속력 V를 구하라고 해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저쪽 넘어가면 4분의 5로 G 3H는 2분의 1로 4V제곱에서 V제곱이 빠지네요. 3V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산수계산 영역만 남았습니다. 로로는 필요 없고
되겠습니까? 2분의 1 지워냅니다. 3도 지워낼까 싶네요. 그럼 v 제곱은만 남았습니다. 2분의 5 GH가 남고 v는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겠고 2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내가 풀이한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풀이한 방법은 속도 다를 수 있습니다. 꼭 무조건 선생님처럼 오른쪽으로 넘기라 이런 법은 없어요. 이쪽에 P1 따로 이쪽에 P2 따로 그렇게 하셔도 상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내처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대로 푸시면 됩니다. 뭐 어쩌면 그게 훨씬 더 어쩌면 아니고 그게 원래 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맞는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조금 더 넘어가서 수능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프린트의 14번 문제가 되겠네요. 프린트는 14번이겠고 수능 문제입니다. 2017년 실시했습니다. 2018 학년도 수능의 문제였습니다. 25문제네요. 여러분들 문제 읽어보시면서 한번 먼저 답을 만들어 보십시오. 문제 읽어보셨을까요? 읽어보셨습니까? 자, 그림과 같이 밑면적이 각각 OS, S, 원통형 수죠. A,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A고 B고 밀도가 로인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 밀도가 로인 액체가 이렇게 담겨 있더래요. A는 밀도가 5분의 3로를 가지고요. 부피가 V인 물체가 바닥에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B의 필성위는 추가 놓여 있습니다. 평 상태에서 A, B의 높이 차이가 요만큼, H만큼 나오고 있답니다. 요 놈과 요 놈의 높이 차이는 H만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가에서 실이 끊어진 후에 새로운 평 상태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가나에서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압력이라는 이름을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이쪽에 걸린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요. 면적 S에 눌러주는 mg가 눌러주겠죠. 됐습니까? 되셨나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로우 G H만큼 잡혀 있겠죠. 됐습니까?
이 안에 유체 밀도보다 좀 작은 놈이 들어있는데요, 그죠? 이 작은 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요게 5분의 3V만큼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밀도가 유체 밀도보다 5분의 3V니까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 부력이 띄우면 그것과 반작용을 눌러주는. 그래서 V만큼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만큼 눌러주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로지 H만큼 걸리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겠다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추의 질량을 m이라고 내가 일부러 써놨는데요. 뭐 m이 쓰든 뭐든 간에 그지? 그러면 추의 질량 또는 추의 무게에 해당하는 mg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rho g h에다가 면적 s를 곱하면 될 것이겠습니다. 그럼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오른쪽 상황에 s분의 mg는 바뀐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오른쪽 상황 바뀐 게 없잖아요. 여기다 추를 한 개 더 올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S분의 mg라는 놈은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요, 요 놈의 기준으로 한 것과 이 기준으로 한 높이 차이는 여전히 요과 똑같은 h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도 로지 h가 그대로 유지되겠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한데요. 이 잠긴 부피는 5분의 3 V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띄어진 부피는 5분의 2V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A의 수위에서 내려가는 게 델타 H만큼 내려갈게요. 이게 왼쪽에서 델타 H 내려갔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똑같이 델타 H만큼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똑같은 높이만큼 내려가야 요 H라는 높이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부피라는 개념은 밑면적 곱하기 높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쪽은 OS였거든요. OS의 면적이고 델타 H만큼의 높이가 내려가는. 그리고 이쪽은 S의 면적에 델타 H만큼 내려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5분의 2V는 6S의 델타 H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하면 이 추의 질량 m에 대한 EP 위치에 대한 변화량을 물었습니다. 포텐셜 변화량을 물었습니다.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mg에 대해서 무게 mg에 대해서 얼마 내려갔어? 델타 H 내려간 거죠. 되겠어요? 그렇다면 델타 H는 이 식을 통해서 제시받을 수 있겠고요. mg는 맨 처음에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mg 쓴 거는 보니까 rho GH의 면적 S고요. 델타 H는 6S 분의 5분의 2V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6S가 분모로 내려가면 델타 H만 남죠. 됐습니까? 그래 보니 면적 S가 상쇄될 수 있겠고요. 2하고 6하고 상쇄하면 3이 남습니다. 남아있는 거 해보면 15분의 rho GHV가 나옵니다. 1번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죠? 요에다가 m을 눌러갖고 한 것이 처음에 이렇게 있었겠죠. 질량 m이 없었으면 m이 눌러지면서 이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S분의 mg 해준 것이 뭐하다? 요 로지 h만큼 나온다는 뜻입니다. 안에 뭐가 있는데요?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예요. 가득 차 있으면 기록의 크기는 그냥 물이 가지고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실을 끊었더니 올라간 부피 요게 5분의 2분이 올라가면서 수위가 내려갔는데 오른쪽 거에 변화가 없었으니까 결국엔 요 놈이 같이 살짝 델타 H씩 델타 H씩 똑같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오른쪽의 S분의 B쪽에 있는 S분의 Mg는 압력의 변화가 없으니까 높이차 H가 그대로 유지되게. 그래서 위치를 감소하는 그렇습니다. mg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델타 H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렇긴 하네요. 짜증나기도 합니다. 수능장에서 이거를 맥스 잡아야 5분이고요. 짧게 잡으면 3분이고요. 원래 준 거는 1분 30초죠. 이거 1분 30초 만에 수능 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 30초를 주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보다시피 문제 풀다 보면 좀 더 짧은 시간 만에 푸는 놈들 있잖아요. 보자마자 풀만한 놈들 있잖아요. 이건 물화생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모으는 거예요. 이런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행히도 새 학제에서 물리원은 이 벤누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과거하면 2학년 때 하면 됩니다. 조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됐어요? 대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연력학년 됐잖아요. 이거는 1학년 때 물리화학에서 서로 나눠가지고 물리에서도 하고 화학에서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연력학에 좀 더 포커스 맞출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2학년 가서 해야 될 거를 뭐 지금 열심히 하는 것보단 1학년 때 가자마자 바로 해야 될 거 해볼 생각입니다. 물리에서도 해야 되고 화학에도 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학 공부시키면서 환경 파트 이런 것들은 생명에서도 나오고 지학에도 나오고 화학에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일단 내용 얘기 다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여러분한테 똑같은 거 한번 더 시켜볼까 하는데 나올 사람 없으면 다음 시간 넘어갈 거고요. 해보십시오.